이런 건 올케는 평생 못 사줄 거예요. 제가 사드려야죠. 지연이 300만 원 명품백을 자랑하며 선영을 깎아내렸다. 시어머니 생신날 친척들 앞에서 벌어진 공개적 굴욕, 58세 선영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올케는 그냥 앉아만 계세요. 이런 건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유산회의에서 선영을 배제하려는 지연. 저도 가족이에요, 새언니. 10년간 참아왔던 선영의 첫 번째 반박이 터져나왔다. 시녀 노릇하던 주제에 어디서? 새언니의 잔인한 한마디가 방안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박선영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나 시어머니의 아침 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58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시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한 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선영의 일상은 늘 같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침 식사를 준비한 후 하루 종일 집안 살림을 돌봤습니다. 청소며 빨래며 장보기까지 모든 일을 혼자서 해냈어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지 못했지만 정성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선영아, 고생이 많다. 시어머니가 가끔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선영은 보람을 느꼈어요. 남편이 없어도 시어머니만큼은 제대로 모시고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정신이 또렷하고 몸도 비교적 건강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영에게는 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시누이 이지현이었습니다. 지연은 선영보다 3살 어린 55살이었지만 집안에서의 위치는 완전히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대기업 회장이었기 때문에 시누이는 어린 시절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났고 명문대학을 졸업한 후 변호사가 되어 잘 나가던 커리어 우먼이었어요. 결혼 후에는 남편과 함께 해외에서 살았는데 최근 한국에 돌아와 가끔씩 시어머니 댁을 방문하곤 했습니다. 문제는 지연이 선영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겉으로는 정중한 척했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선영을 마치 집안일을 돕는 사람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올케, 이거 좀 치워. 여기 먼지 쌓인 거 안 보여? 지연이 집에 올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선영에게 지시했어요. 마치 고용인에게 명령하는 것처럼 말이었습니다. 선영은 그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영은 늘 이렇게 대답하며 지연의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구나 지연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시어머니께 비싼 선물도 자주 가져다 드렸어요. 어느 날 오후 지연이 또 집에 왔을 때였어요. 올케는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살림을 혼자 다 하시고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지연의 말투에는 은근한 비아냥이 섞여 있었어요. 별일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선영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지연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도 힘드실 텐데. 아, 그러고 보니 올케는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취미요? 네, 요즘 사람들 다 뭔가 하나씩은 하잖아요. 골프라든지 요가라든지. 지연의 말에 선영은 당황했어요. 그런 것들을 할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하루하루 집안일과 시어머니 모시는 일로도 바빴거든요. 저는 별로 그런 걸 할 시간이 없어서요. 아, 그렇겠네요. 그럼 친구들은 있으시죠? 지연의 질문이 계속되자 선영은 더욱 위축됐어요. 사실 선영에게는 가까운 친구도 별로 없었습니다. 결혼 후 내내 집안일에만 매달려 살다 보니 사회적 관계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냥 동네 분들이랑. 아,
그런 정도시군요. 지연의 반응에서 선영은 묘한 우월감을 느꼈어요. 마치 자신의 삶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돌아간 후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지연과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같은 여자인데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선영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자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거든요. 시어머니는 평소에 지연과 선영을 공평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끔 지연에게 더 관심을 보이는 것 같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친딸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지연이는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거야?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선영에게 물었어요. 글쎄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 애도 바쁠 텐데 자주 오네. 시어머니의 말에서 지연에 대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선영은 괜히 마음이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지연이 또 집에 왔을 때 이번에는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올케, 거실 청소기 좀 돌려주세요. 오늘 제 친구가 와요. 지연이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선영은 그 순간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의 며느리인데 왜 지연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어요. 시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언제나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선영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연의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어가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계속 참아야 하는 걸까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선영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참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같이 일어나서 시어머니 약을 준비했어요. 시어머니는 선영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 선영아. 그 한마디에 선영은 다시 힘을 얻었어요. 비록 지연이 자신을 무시한다 해도 시어머니만큼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선영은 아직 몰랐어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얼마나 힘들 것인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날 하루도 선영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어요. 집안 청소를 하고 시어머니 식사를 챙기고 빨래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편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81번째 생신이 다가왔습니다. 선영은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음식들을 생각해보고 집안 곳곳을 더욱 깨끗하게 청소했습니다. 생신상에 올릴 나물들도 직접 묻혀서 정성스럽게 준비했어요. 어머님, 생신상 어떻게 차릴까요? 선영이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해. 나이가 이제 많아서 큰 잔치는 부담스럽고. 네, 알겠습니다. 가족들끼리만 조용히 하죠. 선영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미역국과 나물 반찬들, 그리고 시어머니가 좋아하는 갈비찜까지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생신날 아침 지연이 일찍 도착했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지연이 환하게 웃으며 시어머니께 인사했어요. 그리고 쇼핑백에서 고급스러운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프랑스에서 가져온 명품 백이에요. 정말 비싼 건데 어머니만을 위해서 특별히. 지연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비싼 핸드백을 시어머니께 건넸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은 그런 비싼 선물을 해드릴 여유가 없었거든요. 어머, 이런 비싼 걸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말씀하셨지만 지연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괜찮아요. 어머니께서 받으셔야죠. 그때 지연이 선영을 보며 은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런 건 올케는 평생 못 사줄 거예요. 제가 사드려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마치 자신이 경제적으로 무능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곧이어 친척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의 조카들과 조카 며느리들이 생신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이모, 생신 축하드려요. 와, 지연이 정말 오랜만이네. 해외에서 잘 살고 있지? 친척들은 지연을 보며 반가워했어요. 지연은 자연스럽게 대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남편은 잘 있고?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같이 못 왔는데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지연이 자신 있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며 선영은 초라함을 느꼈어요. 자신은 남편도 없고 특별히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거든요. 식사가 시작되고 모든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선영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와,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 친척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선영이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어머니가 선영을 칭찬해 주셨지만 지연의 반응은 달랐어요. 올케 요리 실력이 늘었네요. 예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았지만 은근히 예전에는 요리를 못했다고 깎아내리는 말이었어요. 식사 중간에 지연이 또 한 번 자신의 선물을 자랑했어요. 어머니, 그 핸드백 정말 마음에 드시죠? 백화점에서 2천만 원 주고 샀는데 어머니께 잘 어울려요. 친척들이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2천만 원? 정말 비싸네. 지연이 정말 효녀다. 어머니께 그런 비싼 선물을. 선영은 그 말들을 들으며 점점 더 작아지는 기분이었어요. 자신은 시어머니께 그런 비싼 선물을 해드린 적이 없었거든요. 올케는 어머니께 뭘 선물했어요? 지연이 갑자기 선영에게 물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선영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소에 좋아하시는 음식들을. 선영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음식도 선물이죠. 정성이 들어간 거니까. 시어머니가 선영을 감싸주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어색해져 있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뭔가 기념이 될 만한 걸 주는 게 좋지 않나? 지연이 은근히 선영을 비판하는 말을 했어요. 지연아, 그런 말은 좀. 시어머니가 말리려 했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저는 그냥 올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니께 더 좋은 걸 해드리면 좋겠다는.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느꼈어요. 자신이 시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다고 공개적으로 비판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식사가 끝난 후 친척들이 하나둘 돌아갔어요.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습니다. 선영아, 오늘 고생 많았어.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당연한 일이죠. 지연이가 좀 그랬지?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놀랐어요. 시어머니도 지연의 태도를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미안하다. 지연이가 원래 좀 그래. 어려서부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해 주시는 것은 고마웠지만 동시에 더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잠들지 못했어요.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런 건 올케는 평생 못 사줄 거예요 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박혔어요. 나를 이렇게까지 모욕해도 그냥 넘어가야 하나? 선영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이 또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어제와 다른 태도였습니다. 올케, 어제는 좀 그랬나? 제가 말이 좀 심했나 봐요. 지연이 사과하는 척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선영은 알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요. 저는 그냥 어머니를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지연의 변명을 들으며 선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어제의 모욕이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었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었거든요. 올케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어머니께 더 좋은 걸 해드릴 수 있을 텐데. 지연의 말에 선영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선영은 지연의 말을 잊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정말 부족한 며느리인 걸까요? 시어머니께 더 잘해드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자신은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셔왔거든요. 그런데 왜 지연은 자신을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아, 앉아봐. 네, 어머님. 어제 지연이 말 신경 쓰지 마. 시어머니의 위로를 들으며 선영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내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내가 다 알고 있어. 고마워.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조금 위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후 일주일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선영이 평소와 같이 시어머니 방에 아침 약을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선영이 놀라서 다가가니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했어요. 열도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네. 어머님, 병원에 가셔야겠어요. 선영은 급하게 지연에게 연락했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소식에 지연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정말요? 그럼 제가 바로 갈게요. 하지만 지연이 도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선영은 혼자서라도 시어머니를 병원에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병원에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선영아. 너무 무리하지는 마. 선영은 택시를 불러서 시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셨어요. 응급실에서 검사를 받으신 결과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입원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고혈압이 심해지셨고 탈수 증상도 있으세요. 며칠 입원하시면서 치료받으셔야겠어요. 의사의 말을 들은 선영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걱정이 됐어요.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거든요. 제가 간병하겠습니다. 선영이 의사에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말렸어요. 안 돼. 너도 집에서 쉬어야지. 어머님,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곁에 있겠습니다. 그때 지연이 병원에 도착했어요. 숨을 헐떡이며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많이 아프세요? 괜찮다. 선영이가 잘 돌봐줘서. 지연은 의사로부터 상황을 들은 후 안심했어요. 하지만 간병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었습니다. 올케, 간병사 쓰면 되잖아요. 올케가 굳이. 아니에요. 제가 하겠어요. 선영이 단호하게 말하자 지연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전문적이지 않잖아요. 간병사가 더 나을 텐데. 하지만 선영은 물러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를 남에게 맡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선영이 간병을 하기로 했어요. 지연은 몇 가지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주고는 일찍 집에 돌아갔습니다. 일이 있어서 내일 다시 올게요. 지연이 떠난 후 선영은 시어머니 곁에서 밤을 보냈어요. 시어머니의 컨디션을 수시로 체크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선영이 시어머니 머리맡을 정리하고 있을 때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시어머니의 베개 밑에 두꺼운 갈색 봉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봉투 겉면에는 개봉금지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선영은 궁금했지만 함부로 들여다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 봉투는 뭐예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 그건 중요한 서류들이야. 시어머니가 애매하게 대답하셨어요. 집에 두고 오셨으면 어떻게 해요? 도둑이 들면. 아니야. 그건 내가 항상 갖고 다녀야 하는 거야. 시어머니의 말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의미심장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지연이 병문안을 왔어요. 하지만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 회사 일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요. 그래, 바쁠 텐데 와줘서 고마워. 지연이 떠난 후 시어머니가 선영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이는 바쁜 사람이니까 이해해야지.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지연은 바빠서 오래 있지 못하고 자신은 밤새 간병을 하는 상황이 묘하게 대비됐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밤 시어머니가 선영을 조용히 불렀어요. 선영아, 가까이 와. 네, 어머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해 보였어요. 그 봉투 말이야. 시어머니가 갈색 봉투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네. 때가 되면 너에게 줄게. 선영은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더욱 궁금해졌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피곤해 보이셨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봉투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셨을까요? 나흘째 되는 날, 시어머니의 상태가 많이 좋아졌어요. 퇴원해도 될 정도로 회복되셨습니다. 선영이 덕분이야. 고마워.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어요.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 아니야. 이런 정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의 노력을 인정받는 것 같았거든요. 퇴원하는 날 지연이 왔어요. 시어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린다고 했습니다. 올케,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지연이 선영에게 고마워했지만 그 말투에는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후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하셨어요. 병원에서의 일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선영을 불렀어요. 선영아, 내 덕분에 내가 살았어. 어머님 무슨 말씀을. 정말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선영은 감동받았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한 번도 병원에서 밤을 새지 않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당황했어요. 지연을 비판하는 것 같았거든요. 지연 씨는 바쁘셨잖아요. 바쁘다고 어머니 간병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지. 시어머니의 말에서 지연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선영아, 너는 정말 고맙다.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니 뭔가 결심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갈색 봉투가 관련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병원에서의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지연은 형식적으로 병문안만 했고 정작 간병은 모두 자신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비로운 갈색 봉투. 시어머니가 언젠가 자신에게 주겠다고 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퇴원하신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유산 정리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평소에는 그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셨는데 이번을 계기로 마음이 바뀌신 것 같았습니다.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둬야겠어. 시어머니가 선영에게 말씀하셨을 때 선영은 당황했어요. 어머님, 아직 그런 걸 생각하실 나이가 아니에요. 아니야. 이번에 병원에 입원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시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선영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소집했어요. 유산 정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도 그 소식을 듣고 집에 왔어요.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런 이야기를? 지연이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나이가 있으니까 미리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너무 성급하신 것 같은데. 지연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어요. 아마도 아직 이런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아, 이런 일은 미리 해둬야 해. 나중에 복잡해질 수 있어. 시어머니가 설득하시자 지연도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그럼 변호사 선임해서 제대로 하시죠. 그래, 그렇게 하자. 며칠 후 변호사가 집을 방문했어요. 유산 관련 상담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선영은 이런 자리에 있는 것이 어색했지만 시어머니가 꼭 참석하라고 하셔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재산 목록을 정리해보니 생각보다 많네요. 변호사가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집과 예금, 그리고 몇 가지 투자 상품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나누실 건지 결정해 주세요. 변호사의 말에 지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연히 자녀들이 받아야죠. 제가 친딸이니까. 지연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은 며느리이니까 상속권이 없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잠깐, 지연아. 시어머니가 지연을 제지했어요. 이런 건 가족끼리 얘기하는 거니까 올케는 그냥 앉아만 계세요. 지연이 선영을 향해 말했어요. 마치 선영이 이 자리에 끼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듯이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 선영의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평소에 쌓였던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하려 했습니다. 저도 가족이에요, 새언니.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왔던 것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른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지연은 선영이 감히 자신에게 대든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올케가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제가 10년 동안 어머님을 모셔왔는데 왜 가족이 아니라고 하세요? 선영도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모셔왔다고요? 그게 뭐 대단한 일인 줄 아세요? 지연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걸로 뭔가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지연의 말에 선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대가를 바란다고요? 저는 그냥 시녀 노릇하던 주제에 어디서. 지연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선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시녀라니요. 자신을 시녀라고 했단 말입니까? 지연아, 너무하다. 시어머니가 지연을 제지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뭐가 너무해요? 사실을 말한 건데요. 지연이 계속 흥분하며 말했어요. 올케는 그냥 어머니 모시는 게 일이잖아요. 그런 주제에 상속 얘기에 끼려고 하고. 지연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강하게 말리셨지만 지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너무 올케 편만 드시는 것 같아요. 혈육과 남인 것을 똑같이 대하시면 어떡해요? 지연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자신이 남이라니요. 저는 남이 아닙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만이면 뭐예요? 친딸이에요? 지연이 조롱하듯 말했어요. 10년 동안 정말 정성껏 모셨는데. 선영이 울먹이며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지연이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정성껏 모셨다고 해서 뭐가 달라져요? 그건 옳게 의무였잖아요. 변호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줄 몰라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아, 가족 간의 문제인 것 같으니 저는 나중에. 아니에요. 계속하세요. 시어머니가 변호사를 붙잡으셨어요. 지연아, 선영아, 둘 다 진정해.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어요. 어머니, 이런 자리에 올케를 왜 앉혀놓으세요? 이런 건 혈육끼리 하는 거잖아요. 지연이 계속 선영을 배제하려고 했어요. 지연아, 선영이도 우리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하셔도 결국 남이에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어차피 연락도 안 할 사람인데. 지연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어요. 선영은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일어나서 방을 나가려고 했습니다. 선영아, 어디가? 시어머니가 선영을 붙잡으려 했지만 선영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어요.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닌 것 같네요. 선영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옳게 화나셨나요? 저는 그냥 사실을 말한 건데. 지연이 마치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선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을 나왔어요. 복도에서 한동안 서 있었는데 안에서 시어머니와 지연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내가 너무했어.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올케가 오버하는 거죠. 선영이가 얼마나 나를 잘 모셔줬는데. 그건 며느리 의무잖아요. 선영은 그 대화를 들으며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의 10년이 그저 의무였을 뿐이라는 지연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거든요. 그날 밤 선영은 방에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지연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녀 노릇하던 주제에 그건 며느리 의무였잖아요 라는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하지? 선영은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10년 동안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결국 지연의 눈에는 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했던 걸까요? 집안의 며느리로서의 삶이 한순간에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자신이 뿌듯하게 생각했던 일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여겨졌습니다.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다가 선영은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결혼 후 줄곧 시댁을 위해 살아왔는데 정작 시댁 식구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선영은 평소와 달리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평상시처럼 행동할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직접 부엌으로 나오셨어요. 선영아, 어제 일은 잊어버려. 어머님, 지연이가 말을 너무 심하게 했어.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사과해 주셨지만 선영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이 집에서 남인가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남이면 누가 식구야? 하지만 새언니 말로는 지연이 말은 신경 쓰지 마. 그 애는 어려서부터 말을 함부로 해. 시어머니가 선영을 위로해 주려 했지만 선영은 여전히 마음이 아팠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10년 동안 한 일들이 그냥 의무였을까요? 아니야.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은 의무를 넘어선 정성이었어.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조금 위안을 받았지만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어요. 며칠 후 지연이 다시 집에 왔어요. 이번에는 평소보다 더욱 당당한 태도였습니다. 옳게, 그날은 제가 좀 심했나 봐요. 지연이 형식적으로 사과했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것을
선영은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옳게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연의 변명을 들으며 선영은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을 모욕해 놓고 현실적인 얘기라고 둘러대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도 올케한테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결국 며느리는 며느리일 뿐이에요. 지연이 시어머니께까지 이런 말을 하자 선영은 참을 수 없었어요. 새언니, 그만 좀 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요. 사실이라고요? 제가 10년 동안 뭘 하셨다고요? 시어머니 모시는 거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지연의 말에 선영은 더 이상 논쟁하고 싶지 않았어요. 말해봐야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올케는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말이에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훨씬 힘들게 사는데 지연의 말에는 선영이 마치 혜택을 받고 있다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지연이 무슨 욕심을 말하는 건지 선영은 알 수 있었어요. 상속과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정말로 이 집을 떠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까지 여기 있을 이유가 있을까요? 하지만 시어머니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위해 주고 계시는데 자신이 떠나면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선영의 마음은 점점 더 무너져 갔어요. 지연의 무시와 모욕이 계속될 때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살았나? 정말로 나는 이 집에서 남일 뿐인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어요. 그런 어느 날 시어머니가 선영을 조용히 불렀어요. 선영아, 나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님. 지연이 때문에 많이 상처받았지?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가 다 봤어.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내가 나한테 한 일들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어머님, 남편 돌아가고 나서 내가 얼마나 나를 잘 모셔줬는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내가 밤새 간병해 준 것도 다 기억해.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선영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연이는 그 애는 자기밖에 몰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어려서부터 너무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다른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을 모르겠어. 어머님, 그래도 새언니는 어머님 친딸이시잖아요. 친딸이라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서 지연에 대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선영아, 너무 상심하지 마. 내가 있잖아. 시어머니의 위로에 선영은 조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영은 시어머니와의 대화를 생각하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을 이해해주고 계시지만 지연의 태도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선영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계속 이런 모욕을 참으면서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 대한 정과 자신의 자존심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선영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이미 중요한 결정을 내리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갈색 봉투 안에 자신의 미래를 바꿀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지연과의 갈등이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선영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라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선영아, 가까이 와서 앉아. 선영이 시어머니 곁에 앉자 시어머니가 손을 내밀어 그 유명한 갈색 봉투를 가져오셨어요.
병원에 있을 때도 항상 곁에 두셨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이걸 내게 줄 때가 됐어.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 그게 뭔데요? 이건 내가 그동안 나한테 한 모든 정성에 대한 내 마음이야. 시어머니가 봉투를 선영의 손에 건네주셨어요. 봉투가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런 걸 받을 수 없어요. 선영이 사양했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받아야 해. 이건 내 마음이니까. 선영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유언장이었습니다. 이게 선영이 서류를 보며 놀라자 시어머니가 설명해 주셨어요. 내 전 재산을 내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야. 선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님, 이럴 수는 없어요. 새언니가 계시잖아요. 지연이한테는 이미 충분히 줬어.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더욱 당황했어요. 충분히 주셨다니요? 지연이 결혼할 때 웨딩 비용과 신혼집, 그리고 따로 돈도 많이 줬어. 지연이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다고. 시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선영은 지연이 왜 그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됐어? 남편 돌아가고 나서 힘들었을 때도 내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눈물이 났어요. 어머님, 그런 걸 바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알아. 그래서 더 고마운 거야.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꽉 잡으셨어요. 너 아니었으면 난 오래 못 살았을 거야. 특히 병원에 있을 때 내가 밤새워서 간병해 줄 때 정말 고마웠어. 선영은 시어머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어머님, 하지만 새언니가 알면. 지연이는 상관없어. 이건 내 마음이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연이는 나한테서 받을 걸 다 받았어. 하지만 너는 10년 동안 나를 모셨으면서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은 적이 없잖아.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선영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면서도 걱정이 됐거든요. 이게 공개되면 지연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가 선영의 걱정을 아시는 듯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어머님, 선영아, 이게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야. 받아줘. 시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 선영은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언제 공개하실 건가요? 곧 변호사를 불러서 정식으로 처리할 거야.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지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미 결심한 일이야. 시어머니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변호사를 불렀어요. 이번에는 유언장을 정식으로 작성하고 공증받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전에 말씀하신 내용을 정식 문서로 만들겠습니다. 변호사가 시어머니께 확인하며 말했어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선영은 그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정말로 자신이 시어머니의 전 재산을 상속받게 되다니. 상속자를 박선영님으로 하시는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시어머니가 확답해 주셨어요. 유언장 작성이 끝나고 변호사가 떠난 후 시어머니가 선영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안심이 된다. 어머님, 내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해둬야겠더라고.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불안해졌어요.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그냥 나이가 있으니까 하는 말이야. 하지만 선영은 시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선영은 유언장을 다시 들여다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예금, 모든 재산이 자신에게 오게 되어 있었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가? 선영은 믿어지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지연에게 무시당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지연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조용히 넘어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선영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가족회의를 다시 소집했어요. 유언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슨 일로 또 부르셨어요? 지연이 약간 짜증스럽다는 표정으로 왔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유산 정리 문제야. 아, 그거요. 그럼 빨리 처리하죠. 지연은 자신이 당연히 상속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유언장을 작성했어. 시어머니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셨어요. 그럼 이제 정리가 된 건가요? 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곧 알게 될 거야. 시어머니의 의미심장한 말에 선영은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진실이 밝혀질 시간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아직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옳게도 이제 마음 놓으셔도 되겠네요. 어머니 유산 정리가 끝나면 더 이상 신경 쓸 일도 없을 테고. 지연의 말에 선영은 쓴웃음을 지었어요. 곧 누가 웃게 될지는 지연도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영은 시어머니의 눈빛에서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공개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유언장 공개 날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가족들에게 유산 상속에 대한 최종 결정을 발표하는 날이었어요. 변호사도 함께 자리했고 몇몇 친척들까지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욱 당당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오늘 자신이 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로 모든 게 정리되는 거죠? 지연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 오늘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시어머니가 의미심장하게 대답하셨어요.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어요. 그럼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하며 변호사를 바라봤어요. 선영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고인이 되신 후 모든 재산은 변호사가 서류를 읽기 시작했어요. 상속 재산 전액은 며느리 박선영에게. 그 순간 지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지연이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잠깐,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연이 변호사에게 따져들었어요. 제대로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조작이야. 지연이 흥분하며 소리쳤어요. 그때 선영이 조용히 일어나서 갈색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이건 어머니 친필 서명입니다. 변호사와 증인도 확인한 내용이에요. 선영의 말에 방 안은 숨소리 하나 없이 고요해졌어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유언장을 들여다봤어요. 어머니, 이게 정말 어머니가 쓰신 건가요? 그래, 내가 직접 썼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왜 이런 일을?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연아, 너는 이미 받을 만큼 받았어. 받을 만큼 받았다고요? 내 결혼할 때 준 돈, 신혼집, 그 외에도 여러 번 도와준 것들. 이미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설명에 지연은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 친딸인데, 친딸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받아야 하는 건 아니야.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올케는 뭔가요? 올케가 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영이는 10년 동안 나를 극진히 모셨어. 너는 언제 한 번이라도.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이 끼어들었어요. 저도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바빠서 자주 못 왔을 뿐이지.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보여줬어야지. 시어머니의 차분한 말에 지연은 더욱 화가 났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지연이 변호사에게 따져들었어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유언자의 의지가 명확하게 담겨 있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변호사의 답변에 지연은 더욱 절망했어요.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저를 완전히 배제하시는 거예요? 배제하는 게 아니야. 너는 이미 내 몫을 받았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머니 친딸인데. 친딸이면 어떻고 며느리면 어째? 중요한 건 누가 더 정성을 다했느냐야. 시어머니의 말에 방 안의 친척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영이 얼마나 시어머니를 잘 모셨는지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올케가 이런 걸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지연이 선영을 비난하려 했어요. 지연아, 그런 소리 하지 마.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렸어요. 선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오히려 이 일을 알고도 받기를 주저했어. 시어머니의 증언에 지연은 더욱 당황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는 건가요? 내가 지금까지 받은 게 적다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반문에 지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실제로 지연은 시어머니로부터 상당한 지원을 받아왔거든요. 선영은 그동안 참아왔던 말을 꺼내기로 했어요. 새언니, 그동안 저를 시녀 취급하셨죠? 그건 제가 10년 동안 어머님을 모신 것도 그냥 의무라고 하셨고요. 선영의 말에 지연은 부끄러워했어요. 이제야 누가 진짜 가족인지 알겠네요. 선영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말에 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친척들도 이제는 지연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동안 지연이 얼마나 선영을 무시했는지 모두 봐왔거든요. 지연아, 이제 받아들여야 해. 한 친척이 지연을 달래며 말했어요. 선영이가 우리 이모를 정말 잘 모셨어. 당연한 결과야. 다른 친척도 동조했어요. 지연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이 되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마음을 바꾸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연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지만 시어머니의 의지는 확고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야. 선영이가 받는 게 맞아. 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며 말했어요. 이제 유언장의 효력이 공식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지연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선영의 시대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선영은 마침내 지연의 무시와 모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시녀 취급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방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동안 지연을 의식해서 조심스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선영을 주인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선영 씨, 정말 축하드려요. 친척들이 하나둘씩 선영에게 축하 인사를 했어요. 지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자신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습니다. 유언장이 공개된 그날 이후 지연은 며칠 동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어요. 선영은 그런 지연이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지만 동시에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 공개 후 훨씬 편안해 보이셨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둔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선영아, 이제 마음이 편하다. 시어머니가 선영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연 씨 때문에 마음 아프시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 하지만 이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시어머니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지연이는 어려서부터 받는 것에만 익숙했어. 주는 것은 모르고.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너는 달랐어. 10년 동안 한 번도 받겠다고 한 적이 없잖아. 선영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며칠 후 선영은 시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시골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어요. 시어머니의 건강도 생각해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시골집은 어떠세요? 좋아.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마음이 편해.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워 하셨어요. 시골집은 크지 않았지만 아늑했어요. 작은 정원도 있어서 선영은 평생 해보고 싶었던 꽃 가꾸기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 장미꽃 어때요? 예쁘네. 내가 가꾸니까 더 예뻐 보여. 시어머니가 선영이 가꾼 정원을 보며 기뻐하셨어요. 선영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어요. 독서도 하고 요리 레시피도 연구하고 가끔은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삶인 것 같아. 선영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한편 지연은 서울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연이 갑작스럽게 시골집으로 찾아왔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지연은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지연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를 불렀어요. 왜 왔어?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사과하러 왔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했어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올케한테도 정말 미안해요. 제가 시녀 취급했던 것 정말 잘못했어요. 지연이 선영에게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선영은 지연의 변화된 모습에 놀랐어요. 예전에 교만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너무 어리석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머니께서 올케를 선택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자격이 없었어요.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시어머니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연아, 어머니, 저 이제 달라질게요. 정말로요. 지연의 간절한 말에 선영도 마음이 누그러졌어요. 저도 미안했어요.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는데. 선영의 너그러운 마음에 지연은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올케. 아니, 선영 언니. 정말 미안해요. 그날 세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지연아, 가끔 이렇게 놀러와. 시어머니가 지연에게 말씀하셨어요. 정말요? 제가 와도 돼요? 당연하지. 너도 내 딸인데. 시어머니의 말에 지연은 감격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선영이가 이 집 주인이니까 선영이한테 허락받아야 해.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시자 선영도 웃었어요. 언제든 환영이에요. 선영의 말에 지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그 후로 지연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시골집을 방문했어요. 예전처럼 명령하고 지시하는 대신 집안일을 도와주고 시어머니와 선영을 챙겼습니다. 언니, 이거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같이 해요. 이제는 지연이 선영을 언니라고 부르며 존댓말을 했어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가을이 되어 시어머니의 82번째 생신이 다가왔어요. 이번에는 지연이 먼저 제안했어요. 언니,
어머니 생신상 저희가 함께 준비해요. 좋아요. 함께 해봐요. 두 사람은 협력해서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준비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생신날, 시어머니가 감격스러워 하셨어요. 이렇게 너희 둘이 화목하게 지내는 걸 보니 정말 기뻐. 어머님 덕분이에요. 선영이 말하자 지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이제야 진짜 가족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이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였어요. 선영아, 너한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뭐가 고마우세요? 이제야 너에게 빚을 갚은 것 같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빚이 무슨 빚이에요? 저는 그냥 정성껏 모신 것뿐이에요. 그 정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 알겠어. 시어머니가 지연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지연이도 이제는 알겠지? 네, 어머니. 네, 알아요. 지연이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선영은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때 지연이 다가왔어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가 넓은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셔서요. 지연의 진심 어린 말에 선영은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요. 네, 정말 고마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평화로운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모욕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결말은 존중과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 안에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시어머니의 작은 혼잣말이 조용한 밤 공기에 스며들었어요. 길고 힘들었던 갈등의 시간이 끝나고 이제는 정말로 화목한 가족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재미있으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남는 이야기. 내일 아침에도 다시 찾아옵니다. 아침극장.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